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트립사 코리아. 2022년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동체 착륙한 F-35가 정비용으로 운용할 것으로 결정되면서 F-35 운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F-35 동체 분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체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F-35에 대한 제한적인 정비 권한은 F-35 운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안 그래도 높은 유지비가 발생하는 F-35에 대한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동률 저하도 예상됩니다. 이에 KF-11에 대한 도입 정당성과 블록3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오늘은 동체 착륙한 F-35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와 영향도, 그리고 KF-11 개발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장난 F-35 어떻게 운송하나? 공중에서 새와 부딪힌 뒤 비상 착륙하고 퇴역이 결정된 F-35A 스텔스 전투기 기체 운송 방안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공군 서산기지에서 보관 중인 해당 기체를 이르면 상반기 중 분해 후 육로로 통해 F-35 운용기지인 군 청주기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 F-35는 2022년 1월 4일 청주기지를 이륙해 비행하던 중 독수리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까운 서산기지에 동체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직후 외관상 손상이 심하지 않았으나 정밀조사 결과 기체는 물론 엔진과 조종, 항법 개통 등 여러 부분의 손상이 확인됐고 수리 비용이 신규 구매 비용보다 높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던 공군은 수리와 임무 재투입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말 결국 퇴역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비사, 교육훈련용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문제는 서산에 있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를 모기지 청주로 데려오는 방안이었습니다. F-35A를 육상으로 옮기려면 동체, 좌우 날개, 좌우 수평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엔진 등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보안 등급이 높은 F-35 분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해하지 않는 상태로는 한계 차로에 들어가지 않는 F-35A를 청주에서 서산까지 약 100km를 통제해 가면서 싣고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CH-53K 킹 스텔레온 대형 수송 헬기에 해당 기체를 매달아 옮기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됐습니다. CH-53K는 지상 이착륙형인 F-35A보다 조금 더 무거운 항공모함용 탑재용 F-35C를 와이어로 연결해 매달고 가는 모습이 과거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공군은 공중 수송 방안을 미국 측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제한 요소가 많았다며 육로 수송으로 변경했고, 이후 절차는 미 측과 협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5세대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는 미국 우방국들이 다수 운용하고 있으나 동체로 착륙한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F-35를 분해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과정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분해 및 이송 절차 검토 및 수립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F-35에 충돌한 독수리는 무게 수 킬로그램 수준이지만 비행하는 전투기와 충돌하면 수십 톤에 달하는 충격을 기체에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수리가 F-35 기체 격벽을 뚫고 좌측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바퀴 등을 포함한 랜딩 기어가 파손됐고 한동안 통신마저 두절됐습니다.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종사는 서해 해안선을 따라 가까운 서산기지로 접근해 활주로에 동체로 착륙했습니다. 사고 직후 외관상 손상은 심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이상이 없었으나 군이 미 정부와 제작업체 로키드 마틴 등과 정밀 조사한 결과 기체, 엔진, 조종항법 개통 등 여러 곳의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수리 복구 비용은 약 1,400억 원으로 집계돼 통상적인 신규 구매 비용인 약 1,100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퇴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복구 불가능한 F-35로 정비용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정비만 가능하고 정비 분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단한 정비가 가능한 정비시설만 보유하고 있어 운영에 있어 높은 수준의 오류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일본이나
호주에서 창정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추가 20대를 구매하고 향후 주한미군이 F-35를 운용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도 창정비창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F-35 정비 권한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F-35의 폐쇄적인 운용 환경은 KF-11 도입의 타당성과 KF-11 블록 3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KF-11 블록 3 개발의 핵심은 엔진 문제 해결. KF-11 블록 3 개발에 있어 문제는 공동개발국가 개발 자금 확보가 이슈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 수급 문제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 KF-11은 내부 장창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지만 현재 공간으로는 공대공 미사일 4발 정도가 최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체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5.5세대 전투기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체 냉각과 컴퓨팅 성능, 각종 센서와 장비로 인해 많은 전력 생산량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은 엔진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직캠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롤스로이스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현재 KF-11에 사용되는 F-414 엔진은 6세대의 근접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량이 부족하며 F-414 개량형 엔진인 F-414-22 엔진 또한 전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단 출력을 높이는 곳에 집중한 엔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414-22 엔진 또한 테스트 검증 단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추가 개발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와 유튜버들이 개발 예정인 한국형 F-414 엔진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무인 전투기용으로 F-414 엔진 출력 수준의 엔진을 제작 및 양산에 성공한다면 대성공인 사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분석해드렸지만 한국은 사우디의 KF-11 수출과 KF-11 블록 3 공동개발을 제한한 상태이지만 공동개발에 있어 엔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F-414 엔진을 사용하면 기체 크기를 키우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전체적인 기동 성능은 현 KF-11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F-414-2 엔진을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기체를 키울 수 있어 내부 분장창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엔진 출력 증가로 인해 초음속 크루즈 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F-414-2 엔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력 생산이 가능할지와 사우디 등 엔진 수출 허가 여부 등 엔진 확보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F-35 퇴역기 이송 문제는 KF-11 블록 3 개발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우리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